보통 시즌이 끝을 향할수록 어느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는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역시 축구 팬들이 원하는 그림은 마지막까지도 누가 우승을 할지 알 수 없는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하는 쫄깃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알 수 없었던 시즌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던 시즌들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클럽으로 변모한 PSG는 12-13 시즌부터 지난 23-24 시즌까지 12번의 시즌에서 10번이나 리그 우승을 차지, 리그에서는 누구도 넘보기 힘들 레벨까지 올랐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2번의 시즌 중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2번의 시즌, 그중 20-21 시즌의 경우엔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우승 경쟁 끝에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20-21 시즌 프랑스 리그앙 30라운드까지 펼쳐졌던 순위표를 보시죠. 당시 PSG는 리그 선두, 하지만 2위 릴과는 승점이 동점이었고 3위인 리옹과도 3점, 4위 모나코와도 4점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리그는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미끄러지지 않느냐, 그것이 우승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은 같은 우승 경쟁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리그앙 31라운드 경기, PSG는 릴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6점짜리라고도 불리는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조너선 데이비드에게 실점하며 PSG는 릴에게 0대1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너무도 뼈아픈 패배였죠. PSG는 이 경기 후 남은 7경기에서 6승 1무, 무패 행진으로 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릴 역시 남은 7경기를 5승 2무로 마무리, 31라운드에서의 치명적인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PSG는 결국 우승 트로피를 릴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98-99 시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아주 특별한 시즌이었죠. 이 시즌 맨유는 잉글랜드 클럽 최초로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 특히 트래블을 확정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며 기적적인 역전 우승을 통한 트래블을 달성했는데, 사실 그 챔스뿐 아니라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빡센 경쟁을 통해 우승을 달성하게 됐죠. 프리미어리그 후반부였던 36라운드가 끝난 직후 리그 순위표를 보시면 맨유가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2위 아스날과 승점이 동률, 3위 첼시와도 4점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치열한 상황에서 맨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게 된 팀은 맨유 최대의 라이벌 팀 중 하나였던 리즈 유나이티드. 리그 37라운드에서 리즈는 하셀바잉크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스날을 잡게 되고, 물론 맨유도 블랙번을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이 아스날의 패배는 우승 도전에 너무도 큰 실책이 되고 말았죠. 결국 맨유는 마지막 리그 38라운드 토트넘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기록, 아스날과의 접전 끝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남은 2개의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유명한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죠. 여담이지만 98-99 시즌 맨유가 리그 우승을 기록할 당시 2위였던 아스날은 38경기 17실점이라는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준 팀이기도 했는데, 득점력이 고작 59골. 그리고 그 아쉬운 득점력을 보강하고자 바로 다음 시즌 야무진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하게 되죠. 다음은 분데스리가의 치열했던 경쟁 시즌을 확인해보죠. 분데스리가 전통의 명문 클럽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데스리가 우승을 기록해본 적이 없는 클럽, 샬케. 이 샬케는 0001 시즌 리그 우승에 아주 근접했던 적이 있었죠. 분데스리가는 총 34라운드까지 경기가 진행되는데 0001 시즌 후반이었던 28라운드까지의 순위표를 한번 보시죠. 1위 바이에른 뮌헨부터 4위 도르트문트까지 4팀의 승점 차이는 단 1점, 무려 4팀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던 상황. 물론 그래도 우승 후보는 역시 리그 2시즌 연속 우승을 기록하고 있던 뮌헨이었을 텐데, 샬케는 0001 시즌 29라운드에서 그 뮌헨을 상대로 3대1 승리, 심지어 뮌헨의 홈이었음에도 대승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리그 선두로 치고 나가게 되죠. 게다가 같이 경쟁 중이었던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도 패배. 다만 샬케는 잘 나가다가 리그 33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주춤하고 말았고, 리그가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긴 상황에서 뮌헨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도 샬케에게 희망적이었던 상황은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던 상황. 만약 뮌헨이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하고 본인들이 이긴다면 기적적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샬케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고, 뮌헨은 무려 후반 45분에 함부르크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샬케는 우승 냄새를 맡았을 상황.
그런데 샬케에게는 너무 좌절스럽게도 미네는 후반 49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최종적으로 무승부를 기록. 만약 패배했다면 샬케의 역사상 첫 분데스리가 우승이 가능했을 텐데 그 우승을 미넨이 아주 잠깐 맛만 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의 순간을 두고 샬케는 4분 챔피언이라는 조롱도 피할 수 없게 됐죠. 이번엔 스페인 라리가에서 있었던 격렬했던 우승 경쟁 시즌. 역시 승점 1, 2점 차이로 우승이 가려지는 것보다 좀 더 쫄깃한 상황이 좋겠죠. 바로 0607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의 우승 경쟁입니다. 당시 리그 후반부, 리그 30라운드까지 진행됐던 라리가의 순위표를 한번 보시죠.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던 것은 승점 59점을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 물론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던 건 확실했지만 4위까지의 점수 차이가 단 6점. 2경기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남은 8경기에서의 성적에 따라 누구든 우승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경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풀어낸 팀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 30라운드까지 바르셀로나에 5점 뒤처진 리그 3위였던 레알 마드리드는 남은 8경기에서 무려 7승 1무를 기록. 리그 2위였던 세비야, 리그 4위였던 발렌시아를 포함 상위권 팀들을 모두 잡아내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의 후반기를 보내게 되죠. 반면 가장 앞서 있었던 바르셀로나는 31라운드 비아레알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고 34라운드 베티스, 37라운드 에스파뇰에게까지 비기며 결국 두 팀은 리그 38라운드가 끝난 후엔 승점 76점,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라리가의 경우엔 승점이 같을 경우 두 팀의 승자승을 확인하는데 리그 7라운드에서 승리를 기록했던 레알 마드리드가 최종 우승 트로피를 따내게 되죠. 승점이 같아지면서 두 팀의 상대 전적까지 확인해야 했던 0607 시즌 우승 경쟁. 사실 바르셀로나가 조금 미끄러졌던 것도 있지만 이 레알 마드리드 우승의 주축이라고 한다면 리그 30라운드까지 30경기에서는 15골을 기록했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남은 8경기에서 무려 10골을 기록하며 맹폭을 기록했던 공격수 루드 판니스텔로이의 맹활약을 빼놓을 수 없었겠네요. 앞서 98-99 시즌 맨유가 우승할 당시 승점은 79점, 0607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을 기록할 때는 승점 76점, 20-21 시즌 리그왕 우승을 달성한 릴의 경우엔 승점 83점. 만약 리그 우승을 따내고 싶다면 한 시즌에 승점 80점 후반대로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여기 승점을 90점을 넘겼음에도 심지어 승점이 97점이었는데 리그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죠. 바로 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 위르겐 클롭 감독과 함께 4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던 리버풀은 이 18-19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30승 7무 1패 딱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하면서 승점을 97점이나 따내게 됩니다. 리버풀은 리그 마지막 9경기에서 9연승, 마지막 17경기로 늘리면 13승 4무, 리그 후반기 1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리버풀은 이런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도 리그 우승이 아닌 준우승을 기록. 리버풀보다 승점을 1점 더 챙겼던 맨시티에게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내주게 됩니다. 38경기 1패를 기록한 리버풀보다 많은 38경기 4패를 기록한 시티였지만 승부를 갈랐던 것은 무승부. 리그 마지막 17경기에서 13승 4무, 무패 행진이었지만 4번의 무승부는 꽤나 많은 승점을 잃게 했고 시티는 그 17경기에서 16승 1패,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더 많은 승리를 챙기면서 맨시티에게 추격을 허용. 결국 리버풀은 리그 우승을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이 승점 97점 준우승은 역대 최다 승점 준우승이라는 타이틀로 남게 됐고 물론 18-19 시즌의 실패로 절치부심한 리버풀은 그 다음 19-20 시즌 더 많은 승점을 따내면서 리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97점 준우승은 너무도 아쉬운 결과긴 했습니다. 12-13 시즌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들어올린 후로 21-22 시즌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무려 10시즌 연속 리그 우승, 10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했고 그 다음 22-23 시즌 11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었죠. 그래도 역시 11번이나 혼자 다 해먹기란 어려울 수밖에. 물론 분데스리가 우승 후보 0순위답게 뮌헨은 22-23 시즌 리그 32라운드까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2위 도르트문트와 고작 승점 1점 차이였기 때문에 남은 리그 2경기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33라운드에서 뮌헨은 라이프치히를 홈으로 불러왔음에도 1대3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뮌헨은 2위로 추락, 도르트문트는 33라운드 승리를 챙기면서 마지막 딱 한 경기만을 남기고 두 팀의 승점은 2점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뮌헨이 우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인들은 무조건 이긴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고 도르트문트가 마지막 경기를 비기거나 패배하기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심지어 도르트문트는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 그야말로 리그 우승은 도르트문트 손에 달려 있었는데 도르트문트는 우승 트로피를 본인들의 손으로 걷어차고 말았죠. 도르트문트는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 결국 쾰른을 잡아낸 미넨이 도르트문트 덕분에 리그 11연패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 23-24 시즌 12연패를 노려봤지만 알론소에게 컷 당했지만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마지막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우선 리그 후반부, 리그가 32라운드까지 진행됐던 순간의 순위표를 한번 보시죠. 이제 리그가 6경기만을 남긴 상황인데 1위 맨유와 2위 맨시티의 승점 차이가 무려 8점.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6경기 남았는데 8점? 시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남은 경기를 잘하는 건 둘째치고 1위인 맨유가 미끄러져야 한다는 조건까지 해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되네? 맨유는 남은 6경기에서 적당히 성적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리그 33라운드 이 시즌 강등을 당하는 위건에게 패배, 35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35분까지 4대2로 앞서다가 후에 2골을 내주면서 4대4 무승부를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미끄러져도 여전히 리그 선두는 맨유. 하지만 맨유는 리그 36라운드에서까지 패배. 심지어 이 패배는 승점 6점짜리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했던 거라 이 경기에서 패배 후 맨유는 리그 선두 자리를 시티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음에도 맨유는 마지막까지 우승 찬스는 있었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의 승점은 동률. 만약 마지막 경기에서 맨유가 이기고 맨시티가 지거나 비기면 맨유에게도 우승 가능성은 있었는데 실제로 맨유는 마지막 경기 썬덜랜드에게 승리, 그리고 시티는 후반 정규 시간까지 QPR에게 1대2로 밀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티의 우승은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시티는 2골이 필요했는데 그 2골 모두 후반 추가 시간에 만들어내면서 기적적인 역전 우승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물론 맨유가 미끄러지는 동안 시티는 6연승을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줬고 마지막 경기에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끝에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시티에겐 더 특별한 우승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그 우승이 44년 만에 달성한 우승이었고 라이벌 팀과의 경쟁 끝에 따낸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꿀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아주 치열했던 우승 경쟁을 펼쳤던 시즌들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미리 결과가 정해지는 것보다 끝까지 치고박는 싸움이 재밌긴 하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